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케이크입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안 떨리고 좋네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제 신상에 관한 건 차차 알려드리기로 하고, 여기 책 읽어주는 남자 이 채널은 책에 관련된 여러가지 썰을 푸는 곳입니다. 어차피 제목에 낚여서 들어오신 분들일 테니까 유익한 거 뭐 그런 거는 알아서 찾아보시는 걸로 하시겠고요. 전 불친절합니다. 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얘기해 볼 책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라는 김보영 소설가의 책입니다. 먼저 소개글을 읽어드릴게요. 소설가 김보영은 2004년 제1회 과학기술창작문예 공모전에서 촉각의 경험으로 중편 부문에 당선되면서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서정적인 전개로 많은 사랑을 받은 실, 나르실리오, 실 온라인 등의 게임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강원도에서 소설 창작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2002년에 촉각의 경험과 다섯 번째 감각을 SF 팬덤 사이트인 정크 SF에 공개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고, 2년 후 촉각의 경험으로 제1회 과학기술 창작문예 공모전 중편 부문에 만장일치로 당선되며 등단하였다. 장편 7인의 집행관을 제외하면 모두 중단편 소설만 발표했기 때문에 과작 작가로 불리는 경우가 많지만 2004년에 등단한 이래 김보영은 매년 1에서 3편 정도의 단편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2010년에는 그동안의 단편들을 모두 모은 단편집 멀리 가는 이야기와 진화 신화 행복한 책 읽기를 출간하였다. 2013년에 발표한 첫 장편 7인의 집행관이 국립과천과학관이 주최한 2014 SF 어워드 장편 부문에서 다시 한번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5년에는 단편 진화 신화가 영어로 Unevolutionary Myths라는 이름으로 미국 SF에 친 또 영어야. 클락스월드 매거진에 번역 출간되었다. 이 외에도 봉준호 감독의 SF 영화 설국열차의 과학자문을 맡거나 2015년 슈퍼히어로 선집, 이웃집 슈퍼히어로 황금가지를 기획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는 이제 부부가 된 커플의 프로포즈를 계기로 태어난 작품으로 작가의 열렬한 팬인 부부의 성원을 통해 책으로 선보이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김보영 소설가님. 제가 이 작가님의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한번 있었어요. 이 책에도 실제로 나와 있었는데, 이 책은 원고 청탁에 의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원고 청탁. 뭔가 불순하게 들리는 건 나뿐인가? 청탁이라는 말이 워낙에 정치 쪽에서 좀 안 좋게 쓰이는 단어다 보니까 실제로 작가님이 쓰신 표현입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고 청탁. 그러니까 평소 작가님의 팬이자 편집자이신 어떤 남성분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던 중에 이 작가님한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프로포즈 소설을 써달라고 청탁을 했대요. 되게 로맨틱하죠. 프로포즈를 위한 원고 청탁, 그리고 장르는 SF. 뭔가 조합이 안 맞는데, 실제로 그 남자분과 여자분의 얘기도 들어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들은 이 책 뒤편에 이제 후술된 작가의 말, 그리고 독자의 말, 남자 편과 여자 편에 모두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낭독으로도 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연극. 정확하게 연극은 아니죠. 연극
안에 낭독회라는 독해 공연이 있어요. 독해 공연. 대사를 다 외워서 액팅을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연극이 아니라 독해 공연은 그러니까 대본이죠. 대본을 들고 읽어주는 방식의 공연이거든요. 그만큼 그런 독해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단편이에요. 책은 약 85페이지 정도 분량의 내용입니다. 95페이지. 95페이지니까 소설로 치면 꽤 내용이 있는 건데, 소설로 치면 내용이 꽤 짧은 건데, 이거를 연극 혹은 독해 공연으로 하기에는 딱 적당한 수준의 분량이죠.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살펴보면은 15편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남자의 시선으로만 이루어진 소설입니다. 왜 남자의 이야기로만 적혀 있는 소설인지는 첫 번째 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챕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 항해 1일째. 지구시간으로 1일째. 결혼식 하기 전에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 한동안 못 볼 테니까. 정확히는 4년 4개월간 말이야. 다들 온대. 같이 사진도 찍었어. 사진 넣는 줄목걸이도 나눠줬어. 예식장에서 사은품으로 줬거든. 오늘 찍은 사진을 넣어서 목에 메고 오라고 했어. 일일이 누군지 물어보면 민망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다들 놀리더라. 결혼이 좋긴 좋구나. 친구들 다 버리고 가는구나. 성관결혼하는 자식은 다 배신자야. 나도 후딱 가는 건 아니라고 했어. 2달이나 걸린다고 했다가 맞을 뻔했지. 광속에 이르는데 1달, 다시 지구에 내려서기 위해 감속하는데 1달. 최신 엔진에 신형 중력 완화 장치를 써도 그게 한계지. 네가 가족과 알파 센타우리로 가면서 걱정했던 걸 기억해. 괜찮겠어? 내겐 2달이지만 너한텐 4년이야. 쉽게 생각하지 마. 그때 나는 네 이마에 내 이마를 대며 말했지. 이 늙은 여자야. 내가 말했어. 완전 땡 잡았지? 네가 올 때는 내가 너보다 2살 더 많아. 그 말을 듣고 너는 해벌쭉 웃었지. 야, 성간여행 한번 하면 사람이 평온해진다더라. 친구들이 그러더라. 원래 사람이 1~2달 멍하니 있으면 미치거나 평온해져. 놀 시간이 없을 거라고 했어. 2달치 일할 걸 갖고 타니까. 각종 장부 정리에 회계 분석, 경쟁사 분석, 매출 분석표. 사실 이게 나도 4년 뒤에 무슨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회사에서도 별로 기대는 안 한대. 그냥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나만 본다고 하더라고. 새 신랑들을 만나서 방 같이 쓰기로 했어. 밤마다 같이 뒹굴고 웃고 애인 자랑하고 그래. 다 바보들이라 방을 무슨 웨딩 케이크처럼 만들어놨어. 분홍색 꽃이랑 리본도 걸어놨는데 승무원들이 가속 멈추면 중력 없어지고 난장판 된다고 찍찍이를 붙이며 쫓아다녔어. 아참, 여기서 노래 반지라는 걸 하나 샀어. 원하는 노래를 넣어준다고 해서. 당신 주려고 몇 개 넣었어. 보석 누르면 노래 나온다. 들어볼래? 배는 작은 도시만 해. 카페도 있고 벼룩시장도 있어. 내가 선박 부품 납품업체에 다니긴 해도 부품만 만졌지 조립된 걸 언제 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도 여기저기 스티커로 붙어있는 매뉴얼 좀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 그거 편집 내가 다 했거든. 인증샷도 찍었다. 그런데 한 이틀 지나니까 시시하더라. 우주에 나오면 별을 잔뜩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유리너머로 보니까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밤에 집 안에 있으면 바깥이 안 보이잖아. 우주는 늘 밤이고. 하지만 괜찮아. 겨우 2달인걸. 뱃사람들은 이 항로를 기다림의 궤도라고 불러. 태양을 중심으로 나선을 그리며 돌다가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지. 여기에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다른 시간대로 가는 이민자들이 타. 곧 바뀔 연금제도나 부동산 세제를 바라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들이 시대를 잘못 탔다고 믿고 떠나는 예술가들도 있어. 새로 도입되는 수능시험을 찾아가는 수험생도 봤어. 물론 나처럼 다른 성계에서 오는 애인과 나이를 맞추러 가는 바보들도 있지. 어디로 가든 지금보단 나을 거야. 다른 성계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도 많이 줄어 있을 거고, 복지제도도 연금제도도 좀 개선되겠지. 지구에 다글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며 만들고 뜯어고치고 나면 우리가 돌아가서 누리는 거지. 이런 걸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해야 하나? 당신이랑 결혼한다는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좋아서 깨. 애처럼 바둥바둥 거리다가 베개를 끌어안고 콧노래를 부르며 자곤 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이 옆에 누워있는 상상을 하면 좋아 죽을 것 같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빠가 된다는 상상을 하기도 해. 우리 사이에 누워서 칭얼대는 아기도 상상하고. 어떻게 2달을 기다리지? 하루도 더 못 기다리겠는데. 얼른 보고 싶어. 사랑해.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안 되죠? 이 책은,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빛의 속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특수 상대성 이론 아시죠?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구에 사는 사람과 빛의 속도의 우주선을 탄 사람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거죠. 왜냐면은 빛은 속도가 무려 30만 제곱킬로미터인가? 1초에 30만 제곱킬로미터면은 지구를 7바퀴 반인가 돈대요. 그래서 지구에서의 1초, 아니지, 우주에서의 1초 빛의 속도의 1초는 지구 속도의 1초와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계산된 걸 봐야 하는데, 빛의 속도의 1초는 뭐 예를 들어서 지구 속도로는 10초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분이면은 지구에서는 뭐 100분이 될 수 있는 거고, 빛의 속도로 1시간이면 지구에서는 뭐 하루가 지나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저도 들었던 게 가물가물한데 자세한 건 나무위키에서 빛이라고 치시면 나올 겁니다. 검색들 한번 해보시고요. 네. 2번째 편지를 읽어드리면은, 항해 1개월째, 지구 시간으로 2년 4개월 후. 광속에 이른 뒤에야 메일을 받았어. 2달 늦게 됐다고. 아니야,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배가 구조 신호를 받았다고. 근처에 있는 배는 당신 배뿐이었다면서. 승무원이 그러는데 흔하진 않은데 흔하지도 않은 일이래. 뭐라는 거야. 우주가 무한해도 항로는 정해져 있어서 종종 있는 일이래. 2달 더 날다 내리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럴 수는 없대. 일단 지구에 내려서 2달 기다리라는 거야. 우울해져서 밖을 보는데 배 옆에 상선이 정박해 있더라고. 과자 봉지며 택배 꾸러미가 오가는 거야. 멍하니 보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 저거 어디 가는 배냐고 물어보니까 여객선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배래. 도착일 물어보니 기가 막히게 딱 2달 뒤인 거야. 완전 땡 잡았지. 내가 상선에 옮겨 탄다니까 좀 난리가 났어. 내가 뭐가 안 되느냐고 했지. 배가 바로 옆에 있는데. 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장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어. 그 사람 얼굴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많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디 만주벌판 달리면서 사람 목 댕강댕강 베게 생겼더라고.
그렇게 댕겅댕겅 벨 것 같은 사람이 음울한 목소리로 그러는 거야. 우린 지금 초속 29만 3천 킬로미터로 날고 있수다. 아파트 조각내는 태풍이 기껏해야 시속 수십 미터라고. 내가 물건이 오고 가는데 사람이 왜 못 가냐고 했더니 못 간대. 왜 못 가냐고 했더니 전례가 없대. 내가 지구가 초속 30km로 태양을 돌고 그 태양이 은하를 초속 220km로 돌고 그 은하는 처녀자리 은하권을 향해 초속 600km로 날아가는데 지구에 서 있는 아파트 조각 나뉘냐고 했지. 그런데 규정이 없다고 계속 뻗대는 거야. 너 없이 2달이나 더 살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 선장한테 내가 새신랑이고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길인데 2달이나 더 기다렸다간 총각 귀신으로 말라 죽어서 우주를 떠도는 구천이 되어 밤마다 꿈에 나타날 거라고 했어. 못 알아듣더라고. 근데 옮겨 탄 뒤에야 아차 싶더라. 예식장 날짜를 잡아놨잖아. 계약금도 지불했는데 2달 미룬다는 연락이 제대로 갈까? 계약금 안 돌려주면 어쩌지? 생각하다 보니 우리 집 빌려준 세입자도 걱정이 되는 거야. 원래 4년만 살고 빌려주기로 했는데 내가 제때 안 왔다고 모른 척 거주권 같은 거 주장하면 어쩌지? 아무래도 배에서 내리자마자 집부터 달려가야겠어. 배에 있으면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바람도 소리도 없어. 별빛은 기울어져 눈앞에 전부 쏠려 있어. 온 우주의 별이 다 한데 모여 성광처럼 빛나. 여기 있다 보면 빛의 속도로 나를 스쳐가는 것은 온 우주고 지구며 내 집과 친구들이고 나는 여기에 서 있다는 기분이 들어. 그래서 내 시간도 서는 거라고. 공간과 시간이 같은 것이라는 말을 누가 했는데 다른 시간대로 가는 건 다른 장소에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지. 우리 아버지는 고향에서 평생을 사셨는데 돌아가셨을 때쯤에는 세상을 다 돌아보고 오신 것 같았어. 실제로 그러셨을 거야. 그분이 태어났을 때와 돌아가셨을 때 우리 고향은 완전 다른 곳이었으니까. 건물이 서고 도로가 닦이고 산이 깎이고 강이 길을 바꾸었지. 시간이 그분을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옮겨 놓았는데 그분이 한 곳에 살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상선 선장이 물어봐서 당신 이야기를 해줬어.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데도 아직 사랑하느냐고 묻더라.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만날 때까지 25회를 기다렸다고 해줬어. 생각할수록 기분이 째지지 뭐야. 당신은 내 기억 속 모습 그대로일 테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고. 미련이 없는 놈들이지. 선장이 술 한잔을 주면서 그러더라. 배를 타는 놈들은. 거기까진 좋았는데 연고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있어도 안 친하고 하고 이어지길래 그냥 방에 들어왔어. 세 번째 편지. 항해 1개월 3일째. 지구 시간으로 4년 2개월 후. 미안해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선장이 착오로 시간선을 잘못 탔대. 얼마나 늦어지냐고 했더니 우리는 몇 분 차이 안 난대. 하지만 지구에서는 3년 후에 도착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 멀쩡한 얼굴로 지방에 들어가는 거야. 무슨 기상학하로 10분간 연착하겠습니다 하는 기장처럼. 아랍이랑 인도 옷 입은 상인들도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멀쩡한 얼굴로 제 방으로 가는 거야. 3년이면 뭐 대단히 늦는 것도 아니네. 우린 뭐 한 5년쯤 늦는 줄 알았지. 이런 얼굴로 말이지. 승무원이 와서 친척 친지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편지지를 나눠줬어. 전자메일 같은 건 안 쓰냐고 했더니 이 배에 21세기에 만든 건 껍데기랑 엔진밖에 없대. 태양풍 경보도 무슨 태엽으로 돌아가는 알람 시계로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단순한 기계가 오래 가요 이러는 거야. 내 편지를 그러면 어쩔 거냐고 했더니 모르스부호로 바꿔서 우주에 전송한대. 그러면 가까운 데 지나던 배가 받아서 더 증폭시켜서 날려주고 그걸 또 받은 배가 더 날려서 전해준대. 내가 들으면서 와, 참 안전하겠네요. 왜 지금까지 우체부들이 차에서 차로 편지를 던져 전하지 않았나 몰라요 했어. 내가 예식장을 잡아놨다고 했어. 신부가 4.2광년을 날아서 오고 있다고. 새신랑이 결혼식에 3년이나 늦으면 어쩌냐고 말이야.
승무원이 안 됐다는 표정을 짓는데 별로 안 됐어 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 그러면서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보험을 제대로 든 대기업 배를 타라면서 어깨를 토닥이는 거야. 하룻밤에도 10번씩 깼어. 편지가 가지 않을까봐. 편지를 받아도 당신이 화를 내며 돌아갈까봐. 화를 내며 돌아갔는데 답장도 안 써줄까봐. 답장을 써도 내가 못 받을까봐. 잠들 때마다 꿈을 꿨어. 지구에 내리는데 당신이 내 친구 한 놈이랑 애 하나 떡 안고 오는 거야. 그러면서 편지? 못 받았는데? 하면서 깔깔대며 웃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 왁자하게 떠드는 가운데 나는 구석에서 혼자 소주나 홀짝거리는 거지. 웃지마. 심각하다고. 세상에 그보다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 자기야, 부탁이야. 기다려줘. 3년만. 제발 3년만. 평생 잘할게. 네, 오늘 읽어드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는 세 번째 편지까지만 읽을게요. 네 번째부터는 이제 지금 녹음 시간이 20분이 넘어가니까 네 번째 편지의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네 번째 편지. 항해 1개월 25일째. 지구 시간으로 7년 4개월 하고 25일 후.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저기 머나먼 몇백 광년 떨어진 알파 센타우리라는 성단에서 빛의 속도로 우주선을 타고 오고 있고, 이 남자친구는 지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빛의 속도로 누군가 오고 있으면 빛의 속도가 시간이 더 천천히 흘러간다고. 그래서 남자도 인위적으로 빛의 속도로 항해를 하는,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여객선에 탄 거죠. 그러던 중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탄 우주선이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여자 쪽이죠, 어떤 구조 활동을 해서 시간대가 안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옮겨 탔는데, 여기서부터 삐그덕 되기 시작한 거죠. 여자도 2달이 미뤄지고 남자도 딱 2달만 미뤄졌으면 아주 손잡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남자 쪽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편지는 전송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여자가 편지를 읽는다 해도 답장을 해오는 걸 또 받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 소설은 15편의 편지를 주고받고 끝이 나게 됩니다. 자세한 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좀 먹먹했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 소설을 다 읽고, 이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기다리기 위해 프로포즈한 내용이었다는 걸. 지금도 뭔가 되게 감동의 쓰나미가 막 밀려오네요. 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입니다. 책 가격도 싸요. 값이 5,000원이네요. 지금도 서점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10,000원 미만 책이라 아마 배송비 2,500원이 따로 첨부가 될 거예요. 외출하셨다가 대형 서점에서 사보시거나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남으시는 분들은, 이 책 빠르게 읽으시는 분들은 1시간 미만으로 읽으실 거고요. 저처럼 좀 책을 천천히 읽는 사람들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SF라고는 하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한번 쭉 훑어보신 다음에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뭐 무리 없이 이해되는 수준의 소설입니다. 꼭 읽어보시길 추천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책으로 뵙겠습니다.